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가 일절 없는 당일투표와 개표도 전자개표 대신 투표 직후 전면 수개표로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의 투개표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면 수개표를 했는데도 투표가 끝난 뒤 불과 5시간 만에 모두 개표가 완료됐고 투개표를 둘러싼 잡음도 일절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부패하고 비대한 공룡조직인 한국선관위와 이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세력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주필 출신인 유건일 뉴데일리 논설 고문이 칼럼을 통해 대만 선거관리에서는 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이나 조작의 여지가 일체 없었다면서 대만 투개표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4월 총선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또 정치투쟁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소용없다면서 사전투표제 폐지, 손개표 실현, 투표소에서 개표, 한 표 한 표 꺼내기, 투표 종료 즉시 개표,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 금지, 선관위 적폐청산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번 칼럼에서 먼저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의 중공흡수에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다면서 서태평양에서 시진핑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 그리고 원유 수송로 대만해협의 자유통행권을 지켜내야 할 한국으로선 일단 반길만한 결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대만 선거 투개표 과정에 행여 어떤 마수에 의한 부정선거라도 있었다면 이런 밝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투개표 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이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대만 선거엔 우선 사전투표제도 없고 부재자 투표제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날 1시간대 같은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주필은 한국에선 왜 굳이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을 두어 그날의 정치를 연출하느라 쓸데없는 잔머리와 술수가 판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재자 투표는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혹시 공명치 않은 취약점, 집체적인 몰이 같은 게 작용한 구석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동영상을 통해 소개된 이번 대만 선거의 개표 방식은 좋은 뜻에서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면서 이것을 본 한국 시청자들은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제히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질렀을 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화제가 된 대만의 개표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1만 7천 개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를 마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들을 탁상 위에 와르르 쏟아붓지 않는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사자가 칠판 위에 발을 정자의 획을 하나하나 그어간다. 개표 과정 그 어느 대목에도 제3의 무엇이 몰래 개입할 구석이라고는 없다. 그 개입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전자장비에 의한 것이든 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주필은 이처럼 철저한 대만의 투개표 관리와 대조적인 허점 투성이인 한국의 투개표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투개표 과정엔 너무 많은 틈새와 기계와 변곡점과 지체가 있다. 투표함 이동, 보관, 기다리기, 쏟아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문제점 등등 국정원 조사도 그 취약성을 지적하지 않았는가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의 그 보안점검에 대한 국정원 발표 결과는 사실상
한국에서 모든 종류의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그렇게 했다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모든 조작과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표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황당하게 짝이 없는 해명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 도대체 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조작이 가능한데 자기들을 믿으라. 선관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 썩어 빠진 선관위를 말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썩어 빠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령 선관위 공무원들은 전국의 각 공무원 조직 가운데 민노총사나 좌익 성향이 아주 강한 전공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공무원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선관위의 국장, 과장 이런 간부들 중에도 전공로의 핵심 조직에서 일했던 공무원 출신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좌익 성향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믿어라, 자기들을 믿어라,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선관위를 비호하는 일부 정신 나간 얼빠진 세력들은 대법원에서 그거 문제 없다고 판결했으니까 선관위가 옳다, 이따위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제정신인지, 그럼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금까지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탄핵 및 그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소위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된 재판,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신성시하고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솟구친 그간의 한국 정치였다. 실제로 하려고 들면 무엇이든 못할 판인가? 무슨 짓인들 주저하겠나? 그 무소불위를 매일같이 보고 살지 않나라면서 정치투쟁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소용없다. 사전투표제 폐지, 손개표 실현, 투표소에서 개표하기, 한 표 한 표 꺼내기, 투표 종료 즉시 개표,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 금지, 선관위 적폐 청산, 쟁취하자라고 역설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또 이 칼럼에 앞서 MBC와 연합뉴스에 내려진 가짜뉴스 유죄 판결, 사필 규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핵 당시 쏟아져 나온 거의 전 언론에 걸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조작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사상 희대의 사기제유라고 단언했습니다. 유주필은 이 칼럼에서 먼저 2023년 후반 이래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 매체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횡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한 사법부의 제재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있었던 MBC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당시 발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MBC의 조작 보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고등법원은 연합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최 씨가 무속인을 찾아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보도한 JTBC에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의결했다. 최서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최 씨 승소 판결을 했다면서 최근 1년의 판결 그리고 방심위의 결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뭘 말하는가? 가짜뉴스는 일개 SNS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요 언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입증한다.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선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어린이 성노예 범죄에 연루됐다는 풍문이 있었다. 미국 유수의 매체들마저 이 소문을 다투어 보도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9%만이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은 그에 져서 가짜뉴스의 세계에서 가짜뉴스 즉 영어로 페이크뉴스란 날조, 허위, 부정확, 편견, 불공정 과장, 모호, 왜곡 보도라고 범위를 넓혀 잡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조작 보도들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정변 당시 쏟아져 나왔던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으로서 대통령의 무속 취향, 최서원의 연설 수정 취미, 최서원 태블릿 PC,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청와대의 태반주사, 감초주사, 비아그라 구입, 세월호 7시간, 굿판, 정윤회 미래, 성형시술, 포르노 동영상 나올 것, 스포츠 이사장은 최서원의 단골 마사지 사장 어쩌고, 이게 모든 방송 활자 매체들이 좌우합작으로 꾸며내고 퍼뜨린 가짜 뉴스들이었다. 좌익 매체가 비좌익 매체 보도를, 비좌익 매체가 좌익 매체 보도를 받아 서로 뻥튀기 했다면서 언론사상 희대의 사기 제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유건일 주필이 지금 지적한 탄핵정변 때에 참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 오보, 그리고 왜곡보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보도들은 가짜뉴스, 허위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기성 조작 보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가짜뉴스, 엉터리 기사, 엉터리 칼럼, 엉터리 사설, 엉터리 논평을 쏟아내었던 소위 언론인이라는 자들 중 지금까지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탄핵정변 이후에도 주요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거나 혹은 말을 하거나 해서 속말로 언론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언론계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민들을 오도했던 언론인들, 특히 간부들을 거의 모두 언론계에서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후에 일본 언론계는 그들이 전에 저질렀던 언론 범죄에 가까운 행동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정변 당시에 저 한국의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 따위 보도들을 쏟아낸 한국 언론계는 지금까지 제대로 공식적으로 반성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기야 모두가 같은 공범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않으니까 뭐 다른 쪽에서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도 입 다물고 읽자 이렇게 설거머니 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런 보도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그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언론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글을 썼던 사람들,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 논평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영원히 한국 언론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지금도 이런 식의 언론의 가짜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2024 총선 국면에서도 서옥식 부회장이 말한 광의의 가짜뉴스 횡포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좌우합작이 또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좌익의 체제전쟁에 일부 비좌익 이익카르텔이 가짜뉴스로 가세하는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중공 플러스 남북한 NL 집단은 자유대한민국을 멸종하려 한다. 비좌익 가운데 기회주의 중간파는 윤석열 한동훈을 자기들 가두리 양식장에 몰아넣으려 한다. 자기들이 세상의 고삐를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좌우 합작 흉계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해야 한다.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이라고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건일 주필이 지적한 대로 한국 언론이 또다시 가짜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도를 막아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소위 5.18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 또 5.18과 관련된 스카이델리의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 의원들이 허식 의장을 사퇴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 사퇴에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 의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다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자유파 애국 시민들이 계속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